새롭게 또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시설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시설. 구수하네요. 그렇죠. 네, 그 네. 시설. 그 시설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여름에는 시설물 안전 점검이 필수죠.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에 침수되기 쉬운 지하도로와 주차장 등 시설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발빠르게 취재하고 알려드립니다. 여름 안전을 부탁해.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 운전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고생해 주실 안전지킴이 정영재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6월의 첫째 날인 오늘 이제 여름이 온 게 몸으로도 날짜로도 실감이 나시죠. 그러니까요. 어제는 좀 더웠고 오늘은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여름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네, 특히 올여름은 맑은 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 예보가 많습니다. 네. 이상기후로 초강력 태풍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남도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의 재난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서울에서는 지하주택 침수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경남에서는 그런 피해가 안 나오게 점검도 하겠고 또 보강도 하겠다 그런 의미신 거죠? 네,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주변과 급경사 지역, 저지대는 위험하잖아요. 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도로에 있는 지하차도는 침수되면 교통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인명피해까지 우려돼서 위험한데요. 6월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경남 일대의 지하차도, 지하도, 지하주차장 등의 호우 대비 시설물들을 살펴보고 전해드리려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이 그 첫 시간이죠. 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2020년 8월 창원에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팔룡 제2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죠. 네.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겨서 운전자가 급하게 탈출했었는데요. 이후에 창원시에서는 팔룡 지하차도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맞아요. 같은 해 부산에서도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했었잖아요. 이 창원의 지하차도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먼저 침수 피해가 있었던 팔룡 지하차도는요.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차상로에 위치해 있는데요. 창원대로에서 차상로로 우회전해서 들어오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팔룡 제1 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왕복 2차선인 이 길은요. 차량단지로 사거리를 지나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무조건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길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차단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요. 경사가 시작되기 전 멀리서도 지하차도를 나타내는 시설물과 LED 등으로 안내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민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왔습니다. 올 때 그 물에 차는 거는 좀 쳤지. 지하도 앞에가 좀 낮아갖고 물이 많이 차기는 차는데. 지금 여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면 빠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안 와도 철벅철벅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기가 걱정이 제일 많이 되죠. 여기는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서 그런 안전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안전장치라는 게 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출입 자동 차단기인데요. 네. 이 시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격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창원에는 총 5개의 구가 있는데요. 아직은 의창구와 성산구에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의창구가 창원천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지되고 창원 종합버스 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차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비가 오면 의창구가 침수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의창구에 팔용 1, 2, 명곡, 용원, 소계 지하차도 그리고 성산구에는 3동 지하차도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자세한 설명 창원시 성산구 안전건설과 김진호 계장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지하차도 내 우수 유입 정보와 CCTV 영상을 사무실과 휴대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필요시 원격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에는 5개가 설치되어 있고 성산구에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산구에 설치된 자동 차단 시스템은 3동 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로는 자동 차단 시설 2개소, 전방 차단 시설 2개소, 전광판 2개소, CCTV 4개소, 수위센터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성산구에는 3동 지하차도에 설치돼 있군요. 이 장치를 실제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창원에는 직선 길이 14.9km의 창원대로가 있죠. 네. 이 창원대로에는 용원 3동 지하차도가 있어요. 창원대로 자주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큰 LED 전광판에 안내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통과 높이를 알리는 상단바 옆으로 파란 바탕에 하얀 글자로 진입금지라고 적힌 차단기가 세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도로 좌측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다가요. 통제를 해야 할 때 이 차단기가 내려와서 차들이 지하차도로 못 내려가게 입구에서 막는 겁니다. 이런 지하 공간은 정말 순식간에 저수지처럼 물이 차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구에서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려가더라도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못 내려가게 아예 차단바를 내려서 사고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창원대로 자주 다니는데 그 지하차도 내려갈 때 그 왼쪽 편에 그 차단기가 세워져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내려와서 아예 이제 진입을 막는 거고요. 네, 창원대로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히지 않으면 쌩쌩 속도가 붙어서 달리게 되거든요. 특히 빗길에 운전하게 되면 지하차도 내려가는 내리막에서는 더 속도가 붙을 텐데 위험하죠. 이 차단기가 정말 튼튼하게 생겼더라고요. 또 LED 정단판으로 진입금지 안내 문구가 나와도 못 보고 진입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험해지면 차단기를 내려버리니까 차들이 지하차도 말고 옆 도로로 우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사고를 예방하기 좋은 시설인 것 같네요. 지금은 의창구에 5곳, 성산구에 1곳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지하차도에도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하차도 외에도 다른 우천시의 위험 지역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창원 신촌 가는데 거기도 걱정이 많이 되고 거기는 비 오면 차가 못 지나가죠. 그죠? 지하도 위에 바로 위에 거기에 이 물이 많이 고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은 평소에는 그리 크게 많이 고이진 않은데 지하도에 어느 정도 그거 될 정도면은 위에는 완전히 막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되거든요. 그쪽이. 아, 그렇죠. 뭐 차가 다니는 지하도로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지하도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단 운전할 때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 때 배수가 안 돼서 저지대로 몰리는 빗물을 일정 시간 모아두었다가 방류하는 시설인 우수저류시설을 창원 명서지구와 양산 소토지구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네. 이 시설이 생기면 창원시 명소동의 저지대 주택가의 상습적인 침수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창원시는 올해 우기 때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에서 철저한 대비로 이번 여름철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안전지킴이 정현지 리포터 다음 주에는 어떤 지역인가요? 네, 다음 주에는 경남 밀양시의 호우 대비에 대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6월 한 달간만 특별히 진행되는 코너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시설,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시설. 네, 시설은 네. 말이 없죠. 아, 네.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침수되기 쉬운 지하차도와 주차장 등의 시설, 호우 대비로 어떤 상황인지 발 빠르게 취재하고 알려드릴게요. 여름 안전을 부탁해. 네, 정영지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 안전을 부탁해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자, 매주 목요일 정영지 리포터와 경남 지역의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름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얼음골 같은 계곡이 많은 경남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아, 밀양 좋죠. 오, 네, 밀양도 점검해야 될 곳이 정말 많죠? 네, 맞습니다. 밀양에는 낙동강도 지나고 밀양 중심에는 밀양강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네. 또 산도 많아서 산사태가 나기도 쉬운 곳인데요. 네. 그런 밀양에는 총 7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중 21년도와 22년도에 3곳의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밀양에서는 침수 피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이 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밀양시청 건설과 안종정 도로관리 담당자님과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선 통행량이 많고 침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된 곳은 삼낭진읍, 송지리, 송지지하차도와 상동면 안인리, 매일과 쿠곡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이 차단 시설은 비상시에 차단 시설이 가동과 동시에 사이렌, 차단막을 통해 가지고 공행을 제한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제 예방 시에는 저희들이 24시간 풀 가동을 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험하다 싶을 때 그때 차단막을 내려서 진입을 차단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러 시청에 방문을 했을 때도요. 실시간 CCTV 화면과 차단 시스템이 모니터에 띄워져 있고 계속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비상시에는 원격으로 차단막을 내려서 차들이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고요. 또 사이렌도 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지하차도 혹시 직접 가보셨나요? 네, 저는 밀양 삼랑진읍 송지리에 위치한 송지 지하차도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상남진읍 송지리는 낙동강과 밀양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고요. 경부선 열차들이 지나는 기찻길과 삼랑진 기차역이 있는 곳입니다. 또 대구 부산고속도로 삼랑진 나들목도 위치해 있어서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요. 이곳에 가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지하차도 위로도 경부선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기찻길 아래로 지하차도를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송지 지하차도는 차도 양쪽으로 인도도 함께 있었는데요. 네. 제가 둘러보는 동안 차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걸어서 많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읍내에 있는 지하차도라서 도심 지하차도에 비해서 이동량이 적을 줄 알았는데요. 차가 정말 많이 지나다녀서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만난 주민분들께도 이 지하차도의 이용량과 또 차단 시설에 대한 반응을 여쭤봤습니다. 아주 많이 다니죠. 또 조금 넘어가면은 인터체인지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이쪽이 옛날부터 기차철도 요충지였거든요. 그게 이제 좀 도로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차는 왔다 갔다. 참 말 못합니다, 여기. 또 옛날에는 물이 흥거가 이랬는데 지금 조금 낫는가 몰라. 옛날에 안 건져주는 그랬는데 이제 건져놨지만 낫겠나. 원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저 이제 진입차단문이 생겨서 저거 잘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제 봐야죠. 안전에 대한 대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아무래도 심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마음이 들죠.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행량이 많은 곳에 이런 시설이 생겨서 좀 안전하다, 안심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지리에는 송지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삼랑진역으로 가는 방향의 지하차도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길이 약간 오르막길이더라고요. 네. 운전자분들 오르막길이 있으면 다음 도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서행운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 경사가 급하진 않은데요. 차 안에서 볼 때 저 멀리 진입 차단 시설인 시설물과 LED 전광판만 보이고 그 너머의 길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딱 언덕 이제 그 네, 피크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도로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쵸.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앞은 또 더 잘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약간 오르막으로 올라가다가 차단 시설부터 바로 내리막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 차단 시설이 있어서 그나마 전방에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내리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앞서 시민분 중에서도 이 길이 이동량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 상인분께 여쭤보니까 송지 사거리부터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길목에 침수 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차단 시설이 생겨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양시는 낙동강도 지나고 있고 뭐 밀양강도 지나고 있고 그 침수 피해가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또 다른 뭐 그런 시설도 준비 중입니까? 네,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범람 위험이 있어서 하천가 도로도 안전하지 않은데요. 이런 하천가 주변의 하상도로와 자주 침수되는 도로 등 6개소의 침수 위험 도로에도 차단 시설을 설계 중이고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좋네요. 이번 여름 밀양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는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정영지 리포터 다음 주는 어떤 지역인가요? 네, 다음 주는 경남 김해시의 호우 대비에 대한 내용으로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럼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진행되는 코너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시설,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시설. 네, 시설은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네. 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시설물 안전점검이 필수죠. 우리 경남에 침수되기 쉬운 지하차도, 지하도, 지하주차장의 호우 대비 시설물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발빠르게 취재하고 알려드릴게요. 여름 안전을 부탁해.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 운전을 위해서 6월 한 달간 수고해 주실 안전지킴이 정영지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곳에 가보셨나요? 네, 오늘은 지방도 1020호선에 있는 김해 장유의 지하차도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장유 일대는 창원으로 향하는 김해시 관문으로 평소에도 출퇴근 차량은 물론이고요. 물류 이동 차량으로도 정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길목인데요. 이렇게 이동량이 많은 곳은 집중호우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교통이 마비가 될 수 있고 또 인명피해까지 우려돼서 위험합니다. 네, 아마 교통정보 저희가 전해드릴 때 창원터널 지나는 길 뭐 사고나 정체 소식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들께도 좀 익숙한 곳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작년 2022년 전국 교통량 조사 통계에 따르면요. 이 창원에서 김해 장유면 구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지방도라고 합니다. 네. 이 구간에는 하루 평균 약 7만 8천 대의 차가 주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작은 사고라도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 장유 방향으로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용량이 많은 지방도다. 정말 실감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하차도라고 하면 그 창원터널을, 그러니까 창원에서 창원터널을 지나서 장유 나들목 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 바로 대청 지하차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청동에 위치한 대청 지하차도는 내리막길입니다. 네. 다른 지하차도들은 원래 길에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순식간에 저수지처럼 침수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곳은 창원에서 장유 방향으로 내리막길이고 지하차도를 나오면 장유 나들목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한쪽으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 배수 방식으로 다행히 이곳은 침수 위험은 없는 곳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장유 쪽에 있는 무게 지하차도는 어떻습니까? 네, 무게 지하차도는 내덕 금관대로와 장유교차로 사이에 있습니다. 왕복 4차로에 1km 길이로 꽤 긴 구간을 지하로 달리는 지하도로인데 네. 2000년도에 준공되어서 비상 발전 설비와 배수 펌프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는 원격으로 이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침수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해시청 도시관리팀 박동보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존 거는 이제 수동석이었습니다. 수동 센서로 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이런 식이었는데 올 초에 원격으로 초음파식으로 수위를 측정해가지고 원거리에서도 원격으로 휴대폰이나 사무실에 모니터로 강제 조작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수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면 배수 펌프를 먼저 가동을 시켜가지고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꽤 큰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배수 펌프를 원격으로 작동해서 침수를 방지한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전의 펌프 시설은요, 수위계 센서가 수동식이라서 몇 미터를 설정을 해두고 그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그때 배수 펌프가 작동을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설정해둔 일정 미터까지 물이 차오르기 전에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처럼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태에서는 침수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펌프 시설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제는 그럼 원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자 초음파 센서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를 감지해서 배수 펌프를 가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이 차오르기 전에 미리 펌프를 가동시키기 때문에 물이 덜 찰 수 있습니다. 네. 또 정전될 경우를 방지해서 비상 발전기도 배수 펌프와 함께 확보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 발전기까지.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이 길이 장유에서 김해로 나가고 또 창원에서 장유, 김해로 들어오는 길이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시설물이 있어서 걱정을 좀 덜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로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해 시내에 나가는 가장 직통 노선이니까 많이 다닙니다. 창원에서 이쪽으로 김해 시내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장유에서만도 최소한 한 7, 8천 세대 정도는 이용을 한다고 봐야죠. 침수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올해 슈퍼 엘니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침수되면 이제 지하로 못 가지요. 비가 좀 적게 왔으면 좋지 뭐. 창원 가는 길 많이 다니죠. 중차 많이 생기죠. 안전한 건 당연하게 생각하죠. 걱정은 좀 덜 되죠.
그래요. 지금 뭐 비 이야기도 하시고 막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비가 많이 오면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리가 잠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해 씨는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 무계 지하차도에 올 9월에 진입 차단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지역의 지하차도는 지하차도 차단 시설물은 쇠로 된 바리게이트 형식으로 평상시에는 옆쪽에 세워져 있다가 차단을 해야 할 때 그 차단기가 내려오는 시기인데요. 이곳에 설치 예정인 차단 시설은 블라인드처럼 차단막이 내려와서 길을 막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김해시청 도시관리팀 박동부 팀장님 목소리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2차 사고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 나오는 차량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차단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못 빠져나오거든요. 갇혀버리죠. 네, 그리고 완전 차단하는 개념은 있어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요인은 있어요. 지금 이런 블라인드형이 현실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다. 현재는 비가 오거나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면 우리 도로관리원이 6명이 있는데 무게지하차도를 수시로 순찰하고 또 유관기관인 경찰하고 소방에서도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설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9월이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비상시에는 도로관리원이라든가 순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 네, 이곳은 부산이나 김해, 장유와 창원, 마산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길이니까요. 네. 올여름 장마에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한 달간 특별히 진행되는 코너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시설,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시설. 네, 시설은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네. 자,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시설물 안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우리 경남에 침수되기 쉬운 지하도와 주차장의 호우 대비 시설물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발빠르게 취재하고 알려드립니다. 여름 안전을 부탁해.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 운전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는 안전지킴이 정영지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다니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 지킴이니까요. 그래요?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경남 김해의 낙동강 둔치 주차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낙동강은 경남에서는 창녕부터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김해와 양산까지 경상남도 여러 지역을 흐르는 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강이 범람할 수도 있어서 침수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강변에 있는 둔치 주차장은 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천가에 계신 분들은 특히 여름철 되면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3년 정도 전이었던가요? 그 창녕에서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낙동강 제방이 무너져서 성인 남성 허리 정도까지 빗물이 차는 등 수해가 발생했었죠. 네. 당시 밀양과 함안, 합천, 낙동강 변에서는 주요 하천 수위가 경보 단계를 넘어서 주의 경보가 내려졌었고 많은 주택과 농경지들이 매몰되면서 가축 피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때는 정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그 강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다녀오신 낙동강 둔치 주차장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김해시의 낙동강 대교와 대동 화명대교 사이에 있는 대동면의 대동 생태체육공원의 둔치 주차장에 가봤는데요. 네. 가는 길도 강줄기를 따라서 제방이 쌓아져 있고 주차장과 공원은 그 제방을 넘어가서 강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공원은 봄철이면 야생화단지에 꽃들이 만개해서 꽃축제로 유명하고요. 그렇죠. 또 축구장과 야구장, 농구장이 있어서 운동하러도 찾으시고 또 요즘은 이곳에서 차나 캠핑카에서 하루를 묵는 차박을 하기도 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하러 찾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의 주차장도 차량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인데요. 하천 범람으로 침수될 시에는 차량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우려돼서 위험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찾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는 집중호우를 위해서 어떤 시설물 대비가 준비되어 있나요? 김해시는 낙동강변 둔치 주차장 6곳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량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발생하면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주차장 진출입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위험 상황 발생 시에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위험해지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차주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스템에 더해서 차량 번호 인식기, 차단기, CCTV와 전광판도 설치했는데요. 상황실에서 CCTV로 지켜보다가 위험해지면 전광판을 통해 안내 문구를 띄우고 차단기를 내려서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김해시청 하천과에서 듣고 왔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김해시는 대동과 상동 낙동강 둔치 주차장에 차량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은 침수 우려 발생 시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주차장 진출입 시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주차된 차량을 파악한 후 상황 발생 시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가입 시스템과 통신망 연계를 통해 차량 정보를 수집하여 수위 변동에 따라 차주에게 위험 상황 메시지를 전달하여 차량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침수 위험이 있을 때 차주에게 문자로 상황을 안내해주면은 아무래도 차를 빨리 뺄 수가 있으니까 사고 위험이 줄어들겠네요. 네, 땡땡 주차장에 침수 우려가 있으니 신속히 이동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차량을 이곳에 주차해두고 또 거리가 있는 곳에 있다거나 문자를 못 봐서 차를 못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견인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럼 이렇게 견인이 되고 나면 이 차량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김해시는 이렇게 견인될 차량들을 적치할 장소도 각 주차장별로 가까운 학교나 면사무소 등에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민분들의 빠른 협조 덕분에 시에서 차를 견인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또 소중한 재산인 차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난 시민들께서도 강아지랑 산책도 하시고 운동하러 자주 오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덜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로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안심하고 그다가도 잠깐 차를 놔놓고도 멀리 있다가도 헛떡 와가지고 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부부는 여기 자주 걸으러 오는 편이거든요. 낙동강 둔치가 되다 보기에는 이게는 물이 수시로 잘 잠긴다. 그런 거는 걱정이 되지. 이런 나무들도 신기지가 있는 게 이게 또 물이 다 잠기고 하면 안 좋겠지. 야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침수되는 게 제일 걱정이죠.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원래 비가 올 때 뚝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성된 땅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침수를 막는 거 자체는 그거는 뭐 얼마나 실행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배수로 점검이나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막힌 데 없는지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민들이 평소에 많이 찾는 그런 친숙한 산책 공간이군요. 게다가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분은 배수로 점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갔을 때도 배달 음식이랑 테이크아웃 커피잔 같은 쓰레기가 이곳저곳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쓰레기들이 빗물에 휩쓸려서 도로 배수구를 막아버리면 물이 빠질 수 없어서 침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큰 노력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낙동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영담의 젖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참 그렇게 편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무서운 수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낙동강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또 어떤 지역으로 가봅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에는요. 창원에 반지하 주택이 많은 곳의 침수 피해 방지 예방 시설물에 대해 둘러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시설,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시설,
네, 시설은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에는 시설물 안전 점검이 필수죠. 우리 경남에 침수되기 쉬운 지하차도, 지하도, 지하주차장의 호우 대비 시설물은 어떤 상황인지 발빠르게 취재하고 전해드립니다. 여름 안전을 부탁해.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 운전을 위해서 6월 한 달간 고생해 두신 안전지킴이 정영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벌써 6월 말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됐죠. 정말 비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내리더라고요. 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를 넘기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창원 등 도내 14곳에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남해에서는 토사 유출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하고 사천과 진주에서는 일부 도로가 침수돼서 한때 통제됐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사고를 막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정영지 리포터가 어떤 곳에 침수 피해 방지 시설을 둘러보고 왔나요? 네, 오늘은 창원시 의창구의 호우 대비 시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창구는 창원천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요. 창원의 다른 구에 비해서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네. 또 의창구는 전국 172개 시군구 중에 15위로 지하와 반지하가 많은데요. 이번 장마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지하와 반지하입니다. 네. 그래서 의창구에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 저류 시설이 있습니다. 네. 작년 서울에서도 도심이 침수됐을 때 반지하 주택이 정말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렇죠. 그 우수 저류 시설이 비가 많이 올 때 그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면 하수관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치고 그로 인해 도로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빗물을 이 저류 시설에 모으면서 일종의 침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파룡동의 창원 종합버스 터미널과 공구상과 일원에는 상습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네. 2019년도에 빗물 28,1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물을 준공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에서 듣고 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집중호우 시 만조와 겹쳐 창원천 수위 상승으로 팔룡 명서 지역의 침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16년 차밭 태풍 시 침수가 많이 되었으며 이후 물막이판 설치 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팔룡 우수저류시설은 유입관로를 통하여 들어온 팔룡동 근교의 빗물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비가 그치면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다량의 빗물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2016년도 차밭 태풍 때 피해가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빗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다고 하니까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룡지구 일원이 지리적으로 해안가 저지대라서 해수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에는 바닷물이 역류해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 시설 덕분에 시간당 약 100mm의 비가 내려도 침수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사실 그냥 막 다니다 보면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설물이 지하에서 침수를 예방해주고 있었네요. 도로 침수도 좀 걱정인데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15위라고 했던가요? 이 지역에 특히 반지하 건물이 많아가지고 이런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의창구는 반지하 주택에 물막이판을 설치를 지원을 해서요. 주택별 침수 피해도 예방하고 있는데요. 네. 스테인리스 재질의 이 물막이판은 비를 막는 가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나 반지하 주택의 창문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서 물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면 저지대로 특히 물이 많이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도는 가장 먼저 위험한데요. 네. 창원시 전체에서 설치한 물막이판의 70%가 의창구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침수 피해가 잦다는 말일 텐데요. 의창구에서는 어떻게 물막이판을 지원하는지 들어보시죠. 물막이판은 주택 또는 상가 입구 등에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막는 시설로서 우리 시는 2017년 4월 20일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창구는 현재 13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접수는 매년 연초에 행정복지센터 및 안전건설가로 신청을 받아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거군요. 그런데 비용이 좀 꽤나 될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은 연초에 행정복지센터나 안전건설과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지하 주택의 창문 앞을 막고 싶다면 그곳의 길이와 높이를 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높이는 30cm나 50cm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비용은요. 신청자가 지원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네. 일반 주택의 경우에 3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침수가 자주 되고 지대가 많이 낮아서 물이 많이 차는 곳이라면 물막이판을 높게 제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추가 금액이 드는데 이럴 때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직접 의창구를 둘러보셨습니까? 네, 저는 의창구 봉곡동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네. 단독 주택 건물 대부분은 반지하층이 있었고 또 상가가 있는 쪽은 걸어가다 보면 한 세 건물 중에 한 곳에는 반지하에 가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게 앞에 시멘트로 두굴 쌓아둔 가게도 있었고요. 모래주머니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시민분들은 우수 저류시설이 생겨서 이제는 또 침수 피해가 괜찮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가게 앞에 물막이판을 둬서 안심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활용동 홈플러스 그 옆에 그쪽에 옛날에 막 물이 많이 고였거든요. 지금 우수 뭐 저장 시설 그거 생겨서 요새 괜찮은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토사 같은 게 내려오니까 코롱아부터 앞에 배수구가 토사 흙에 다 막혀버리지요. 그러니까 일로 그냥 붉은 황토물이 그냥 밀려오는 거죠. 비가 또 중적으로 와버리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런 홈을 파가지고 물 가림막을 다 해놨어요. 비가 많이 온다. 방송에도 대비하고 가면 집에 퇴근하러 갈 때 가림막을 딱 꽂고 가죠. 물이 와도 어느 정도 그 높이 이상으로는 많이 안 오니까. 지금은 기후가 지금 이상 기후 변동이 돼가지고 경남 지역 일개부터 알아서 난 여기서 내가 딱 해갖고 미리 가림막 막고 가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잠자요. 네, 이런 반지하 상가에 있는 가게들은 사실 빗물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어쩌나 정말 재산 피해도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분은 이 가림막을 막고 퇴근하시면 비가 많이 와도 편하게 주무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물막이판까지 이번 6월 동안 침수 대비 시설물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경남 일대 우리 지역의 지하도로, 주차장, 반지하 지역의 시설물을 알아봤는데요. 또 우리가 침수 대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우수 저류시설이 하수구, 즉 빗물바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빗물이 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도로에서 빗물바지가 쓰레기로 막히면 빗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올여름 10월 15일까지 빗물바지 막힘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는데요. 안전신문고 사이트에서 빗물바지 막힘도 신고해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막혀있는 빗물바지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서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뚫기 전에 일단 막지를 말아야죠, 그죠? 네,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태풍과 장마철에도 안전운전 하시고 여름에는 특히 피해 없이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월 한 달 동안 여름 안전을 부탁해 정영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